안녕하세요. 이틀 연속 제가 영상을 안 올리면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오늘은 좀 무편집 영상 하나 올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어, 사실 오늘 영상 주제는 좀 위험한 주제 준비해 왔거든요.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제 삶이 행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죽는다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자, 미리 이 정도까지 제가 빌드업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위험하다는 거죠. 자, 오늘 주제가 뭐냐? 작전주입니다. 자, 작전주를 따라잡는 법을 알려주느냐? 아닙니다. 이런 게 작전주니까 이런 거 최대한 피해가세요 라는 얘기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전주라고 하는 애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걔네들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회사의 주사업은 주식을 파는 거야 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작전주 아닌 회사가 있느냐?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회사가 주가에 개입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그게 정도가 야이씨 이거 선을 넘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레벨을 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자, 일단 우리가 소위 작전을 하려면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껍데기가 있어야 돼. 빈 껍데기를 하나 딱 구해놓고 거기다가 조갯살을 넣어놓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진주가 생겨요라고 여러분들한테 약을 팔면 이 조개가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진주고 이건 조개 껍데기죠. 그래서 이 쉘이라는 거는 상장사예요. 그래서 이 펄이라는 건 재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작전의 재료가 되는데, 자, 이 쉘이라는 애가 만약에 멀쩡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뭐 다날이라던가 뭐 NHN벅스라던가 이런 회사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면 얘네 써먹겠어요?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알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알아서 순이익을 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쉘이 뭐냐면 더 이상 그 회사가 기존 사업만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는 회사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 몇 년 동안 적자예요.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 혹은 뭐 전환사채 이런 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살펴보셔야 돼요. 왜? 피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넌 이런 거 왜 잘하냐? 너 해본 거 아니야? 저도 매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이런 거 잘 안 해요. 자, 왜 그러냐? 저 한번 조사받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종목에 돈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의심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나더라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면 그래도 뭐 사실 많이 들어가면은 좀 위험이 있지만 사실 뭐 이런 종목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을 알고 조금 들어가서 뭐 용돈벌이 정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재미 삼아서 들어가 보는 것도 뭐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단 주가 흐름을 일단 대충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시간이고요. 자, 일단 처음에 이렇게 한번 쭉 올립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요. 완전 쭉 내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주가를 이렇게 펌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이 작전주를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 특정 재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펄이라고 하는 애를 유상증자를 붙여요. 그리고 주가를 뻥튀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매집한 거 여기서 털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을 해서 한 뭐 예를 들어서 50억을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때 주가는 10,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10,000원의 전환사채를 딱 발행을 해놔요. 그러면 이 주식은 10,000원의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가 아주 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유상증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10,000원짜리 주식을 9,000원에 샀으면 그대로 9,000원이에요. 근데 이 전환사채는 뭐냐면 돈을 빌려준 거예요.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을 10,000원으로 계속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주가가 5,000원이 됐어요. 얘가 50억을 발행해서 10,000원짜리를 얼마야? 50만 주를 들고 있었는데 5,000원이 됐으면 25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50만 주를 100만 주로 바꿔줘요. 아주 개 같죠? 그래서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고점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10중 8구는 작전주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리픽싱을 쭉 들어갑니다. 자, 언제까지? 이 전환사채가 전환되기 직전까지. 자, 그리고 이 사이에 보통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전환사채가 만약에 전환이 예를 들어 5,000원에 전환이 돼서 그 100만 주가 되고 이거를 만약에 2만 원까지 끌어올려서 판다라고 치면 15,000원 사실 회사가 입는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상계를 하는 또 작업을 쳐요. 그래서 재무가 아주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작전주를 큰 돈 절대 들어가지 마라. 아무리 네가 작전인 걸 알고 이걸 아무리 다 이해를 했고 이 상황을 모든 걸 다 이해했어도 큰 돈을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사실 이런 거예요. 상계를 쳐버리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개판이 됩니다. 사실 저는 요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어요. 진짜 아예 무지했어요. 근데 친한 회계사 형이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차트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그 평가차손이 뭐 100몇 억이 찍혔다고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걸 알게 됐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재무구조가 개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함부로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픽싱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 예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왜냐면 보통 1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찍고 저점까지 내리는데 한 3개월. 그리고 이 6개월, 7개월 동안 리픽싱. 그리고 다시 올릴 때, 주가를 올릴 때는 또 상향 리픽싱을 안 해. 상식적으로 이 상향 리픽싱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안 해. 그래서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 주의. 최근에 전사채 찍은 회사 조심하세요. 왜? 이제 더 이상 전사채를 하향 리픽싱만 하게끔, 그러니까 상향 리픽싱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요 둘 중에 하나로 하게 되니까 이 전사채를 지금 최근 몇 달 한 1, 2개월 안에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특히 메리츠 증권 같은 데서 엄청나게 찍고 뭐 또 대우, 미래에셋 대우 이런 데서도 엄청 많이 찍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꽤 많은 높은 확률로 작전주일 테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펌핑 되는데 한 3개월. 물론 뭐 이게 여기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정거래라던가 이런 게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재료가 있었는데 잡아놨던 거 뭐 이런 걸 발표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요 3개월 안에 주가를 뻥튀기 시켜서 4배 정도 먹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50억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한 400억 먹는, 이 4배가 실제 4배가 아니라 8배가 돼서 50억 들어가서 400억 먹고 나오는 이런 아주 개판 구조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작전주는 이런 구조로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거 왠지 약간 작전주 같은데 이런 느낌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돌아가는 주식은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야, 여기서 사면 안 돼?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사면 안 돼? 소액만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난 삼아서 소액 정도 사는 건 괜찮은데 이걸 과감하게 베팅을 하시면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 소액 정도 그냥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 그냥 만약 여러분들 시드가 뭐 천만 원 단위가 된다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는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좀 재미로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이런 종목들 걸러놓잖아요. 이런 종목들 다 걸러놓으면 여러분들이 만져도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적어져요. 왜냐면 최근 뭐 예를 들어서 최근 5년 동안 작전이 없었던 종목 이런 거 추려보면은 되게 적어요.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이런 작전 쳤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 종목을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방법들 정도, 방법론 정도, 왜 쟤네들이 저런 짓을 하고 왜 쟤네들이 저렇게 주가를 내리고, 소위 이제 작전주라고 하는 애들이 주가를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